반갑습니다. 앞에서는 한자가 만들어지는 원리와 함께 한자가 고대 중국인의 생활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부터는 한자의 모든 부수에 대해서 짚어볼 예정입니다. 사실 한자의 모든 부수만 한다면 한자 공부의 절반이 끝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할 부수가 사람에 관련되는 부수가 되겠습니다. 사람 인자는 상형 문자를 보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팔을 앞으로 약간 벌리고 허리와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있는 그런 옆의 모습입니다. 물론 사람을 앞에서 본 모습도 있습니다. 큰 대자가 바로 사람을 앞에서 본 모습인데요. 이 사람 인자가 글자에 다른 글자가 붙었을 때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 가지고 모양이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글자의 왼쪽에 들어갈 때는 미들신이나 거짓 위에서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글자 아래에 들어갈 때는 이 모양이 조금 변합니다. 어진 사람 인이라 해가지고 지금 마티형자나 볼견자에 보면 요 밑에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죠. 요것도 또 사람 인자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부수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또 글자의 오른쪽에 들어가면 비수비자가 됩니다. 그래서 죽을 사자나 될 화자에 보면 여러분들이 요 비수비자가 있죠. 오른쪽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모양이 변합니다. 그리고 부수는 아니지만은 다른 글자의 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위태할 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요 글자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절벽의 모양이고요. 글자 아래에 있는 것이 사람이 쪼그리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각골 문자를 보면. 그리고 절벽 위에 지금 사람이 한 명 서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아래에 쪼그리고 있는 것은 절벽에서 떨어졌다는 모양입니다. 지금 요 모양에서 위에 절벽 위에 서 있는 요 사람 인자를 빼버리고 나면 재앙 액자가 됩니다. 우리가 애군이나 혹은 액땜 한달 때 액자입니다. 그래서 절벽 위에 떨어진 것 자체가 하나의 액이라고 보는 거죠. 재앙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제 사람 끝에 절벽 끝에 써 있으니까 사람이 위태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빛색자도 마찬가지인데요. 밑에 이 꼬리 파자가 사람이 각골 문자를 보면 사람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앞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위에 다른 사람이 올라가 있는데요. 상당히 힘든 자세입니다. 그래서 얼굴 빛색이 변한다 해가지고 안색이 변한다 해가지고 빛색자 색깔이라는 그런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오는 글자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 먼저 사람 인자는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 인자가 들어가는 한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소개하기는 힘들고요. 개략적으로 봤을 때 사람 인자가 들어가는 글자는 어떤 것인가만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직업이나 벼슬 신분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벼슬 사자 같은 경우는 사람 인자에다가 선비 사자가 들어가지고 벼슬 사자가 되는 거죠. 신선 선자는 매산자에다가 사람 인자가 들어가서 산에 사는 사람이 신선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부처불, 광대우, 선비우 이런 것들이 다 형성문자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직업, 벼슬, 신분을 나타내고요. 사람의 성격이나 품성들, 어질이나 미들신, 사람의 건강, 구셀근, 아플상, 사람의 행위나 행동, 칠벌, 엎드릴복, 맡길림, 실휴, 살주, 지얼작, 어지할 의 이런 것들에 또 마찬가지로 사람 인자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사람의 풍속이나 법식 내 풍속 속 의식의 이런 것들에 다 사람 인자가 들어가는데요. 결국은 사람에 관련되는 글자에는 대부분 다가 사람 인자가 들어간다고 보면 틀림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것이 어진 사람 인자입니다. 어진 사람 인자는 다른 글자 아래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맏형자일 경우에는 사람 인자 위에 입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을 강조한 건데요. 마지가 제사를 지낼 때 제주가 되어 가지고 충문을 읽든가 아니면 비는 그런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앞에 장에서 필축자 보면 제사상 앞에 맏형자가 있는 그런 걸 보셨죠. 입구자가 강조된 그러한 것이 바로 마지형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볼견자는 사람 위에 눈목자를 합쳐가지고 본다는 의미를 나타냈습니다. 본다는 것은 사실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는 수밖에 없겠죠. 사람과
눈을 강조해 가지고 본다는 의미를 만들었고요. 먼저 선자는 이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 사람 인자 위에 올려져 있는 글자가 원래 거칠 지자입니다. 이 거칠 지자는 그 사람의 발의 상형입니다. 발바닥 혹은 발자국이라고 하는데요. 거친다, 선다 이런 뜻도 있고 간다는 뜻도 있습니다. 주로 간다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뭐 거친다, 뭐 정지한다 할 때 지자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 발자국이라는 의미로서 앞에 간 사람의 발자국이라는 의미로 일단 사용됩니다. 그래서 먼저 선자를 씁니다. 먼저 선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할 때 뭐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삐광자일 경우는 사람 머리 위에 불화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각골 문자를 보면 불화자를 합쳐가지고 삐광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 머리 위에 빛이 나는 건데요. 뭐 옛날 아마 그 노예들이 그 불을 이 머리 위로 들고 다녀서 만들어진 글자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 지금 현재 그 청동기로 만든 유물인데요. 사람이 그 불을 들고 다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거 등잔으로 사용된 건데요. 여기서 탄생된 것이 삐광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로 보시는 글자가 비수비자입니다. 이 비수비자는 오른쪽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비수비자는 사람의 모습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그 숟가락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숟가락 시자에 보면 이 비수비자가 사용됩니다. 요 이 시자에다가 비수비자를 합쳐가지고 그 숟가락을 의미하고요. 그 우리가 그 이걸 비수는 그 조그만 칼이죠. 이제 그 칼을 그 훈으로 붙여놨는데 그 이유는 칼도자를 돌려놓은 모습. 이걸 뒤집어가지고 약간 돌려보면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요 부분이 바로 여기 해당되죠. 저 위에 해당되죠. 이 칼도자의 윗부분에 해당되고. 그래가지고 이런 그 칼도자가 비슷하게 생겼다 해가지고 비수라고 훈을 붙였습니다. 사실 그 칼하고는 상관이 없는 글자입니다. 이 비수비자는. 여기 지금 보시면 그 비수비자가 양쪽으로 등을 맞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요 글자에서 만들어진 게 등배자입니다. 등배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옛날에 집에 앉았을 때를 보면 전부 등을 북쪽을 향합니다. 뭐 집을 다 남향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들 뭐 경복궁이나 이런 뭐 아니면 저 동원이나 이런 뭐 여러 군데 그 옛날 사람들이 그 정치를 했던 이런 곳에 가보면 전부 그 임금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원님이 보면 등을 다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배자는 아주 북녘북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 북녘북자로 훨씬 잘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그 견줄비자는 두 사람이 서가지고 뭐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출발선에 선 그런 모습 같은데요. 어쨌든 두 사람이 서로 자기의 그 장기를 겨루기 위해서 서 있는 뭐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견줄비 혹은 뭐 경쟁한다는 그런 뜻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될 화자는 지금 현재 이 바로 서 있는 사람과 거꾸로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거꾸로 서 있는 이 사람이 그 비수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언젠가는 죽고 또 죽은 사람이 언젠가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것에서 생긴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화한다는 그런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요 위에다가 풀초변을 붙이면 우리가 그 잘 아는 꽃 화자가 되는데요. 꽃이라는 것도 보면 사실은 그 폈다 졌다 계속 반복하죠. 계속 변화하죠. 그러한 그 변화한다는 의미의 글자에 주로 이 될 화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 인자가 옆에서 본 사람이라면 그 큰대자는 앞에서 본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 해가지고 어른을 말하죠. 큰 사람이 아니라 어른의 그 큰 사람의 모습에서 크다는 그 의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큰대자는 사실 큰대자 자체보다도 여기서 다른 한 획이나 두 획을 합쳐가지고 다른 글자를 많이 만들어냈는데요. 예를 들면 하늘천자 같은 경우는 큰 사람 위에 머리에다가 작대기를 하나 그어가지고 머리 위에 하늘이 있다 이런 뜻으로 하늘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립자는 밑에 땅을 하나 더 그려 넣어 가지고 땅 위에 서 있다 해서 설립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역자는 원래 이 또역자는 겨드랑이를 표시합니다. 사람 큰대자 밑 옆에다가 양옆으로 겨드랑이 쪽에 점을 두 개를 찍어 가지고 겨드랑이를 표시하는 글자였는데 또역자로 나중에 또라고 하는 의미로 나중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내부자는 머리에 비녀를 꽂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옛날에 어른들은 다 머리에 비녀를 꽂았습니다. 그래서 사내부자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큰대자가 들어가는 글자 중에서 개견자가 있는데요. 이 개견자는 큰대자도 점을 하나 붙여가지고 만든 글자긴 하지만은 사실
각골 문자를 보면 그 개의 옆모습입니다. 이 지금 여기 보면 다리고 이게 꼬리죠. 이게 뭐 입주둥이고 이게 뭐 귀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개의 옆모습을 간략한 것이 개견자고 그 큰대자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글자입니다. 중국의 그 각골 문자를 보면 이렇게 그 세워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개가 이렇게 수직으로 서가지고 있는데요. 그 옛날에 그 죽간을 쓰다 보니까 이런 글자가 생겼습니다. 그 죽간이라고 하는 게 보면 세로로 길고 가로로 좁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옆으로 가로로 넓은 이런 글자들은 대부분 다 세로로 이렇게 세워서 쓰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뭐 물고기 여자도 가장 대표적이죠. 물고기가 수직으로 써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그 수직으로 세워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과 관련되는 글자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들자자, 뭐 머리와 뭐 팔과 몸통을 어로 표시되는 아들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울 호자 같은 경우는 여자 여자에다가 아들자자가 합쳐진 글자이고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다. 손자 손자 같은 경우는 그 아들이 계속 이어나간다. 요 이을 개자를 보면 그 실사자가 들어갑니다. 실사자 위에 사실 요 위에 보면 뭐 한 획이 그려져 있는데 옛날 그 각골 문자를 보면 이 손이 사실 그려져 가지고 손이 간단하다는데 손으로 실들을 잇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바로 뭐 자손 혹은 손자 이런 뜻이 된 거죠. 배울 학자는 뭐 조금 복잡합니다. 절구구자, 절구구자는 절구라는 모양도 나타나지만 양손을 양쪽으로 손을 벌린 모습도 이 절구구자입니다. 그래서 이 절구구자와 점계효자는 뭐 점계 그게 뭐 산가지를 늘어놓은 모습입니다. 옛날에 그 산가지 나무 그 대나무 우리 젓가락 같은 걸 이렇게 늘어놨는데 이걸 가지고 그 산수를 배웠습니다. 숫자를 배웠죠. 예. 그래서 이 점계효자, 그다음 집면자, 아들자자 주제인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집에서 아이들이 그 양손으로 이런 그 산가지를 배웠다 하는 데서 배울 학자가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교실할 때 교자, 뭐 교사 가르칠 교자는 아이들이 소위 말해 가지고 산가지를 가리키는 배우는데 이 칠복자가 재밌는 글자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손에다가 또우자, 손에다가 나무 막대기를 하나 들고 있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친다, 때린다는 뜻입니다. 칠복자는 손에 나무가지를 때리고 때리는데 이 공부에 관련되는 글자 중에서 이 가르칠 교자뿐만 아니라 뭐 길을 잠깐 뭐 생각이 잘 안 나지만 가르친다는 의미에 보면 이 칠복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아이를 때려서 가르쳐 뭐 그런 것에 대한 산물이죠. 그래서 칠복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산가지를 가리키는 그 산가지를 배우는데 때려서 가르쳤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그 효달 효자는 뭐 노인을 아들이 얻고 다닌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여자는 보면 요 각본 문자가 있는데요. 다 속옷이 앉아 있는 여자입니다. 뭐 예나 지금 여자들은 뭐 이렇게 다 속옷이 앉아 있는 것이 뭐 하나의 여자의 어떤 뭐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뭐 요즘 여자는 그렇지도 않죠. 어쨌든 옛날의 여자는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다 속옷이 앉아 있는 그런 모습에서 여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시어머니 고자일 경우는 뭐 계집 여자에다 옛고자, 뭐 오래되고 옛날 여자가 뭐 시어머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옛고자. 여자가 병에 걸렸다. 그렇게 시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병으로 간주를 한 거죠. 그리고 여자가 뭐 간사하다, 간살간자. 그다음 뭐 혼인한다. 옛날에는 밤에 혼인을 했습니다. 고대 중국에는. 그래서 어두울 혼자가 들어가가지고 뭐 혼인할 혼자, 여자와 함께 혼인을 하죠. 그리고 여자가 맡길 임자, 여자 뭐 임무란 뜻인데 여자가 할 임무 중에 하나가 뭐 아이를 베는 거죠. 그래서 뭐 아이별 임자. 그다음 어미모자를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각골 문자를 보면 여자 여자에다가 점을 2개를 찍었어요. 점을 2개 찍어가지고 젖꼭지를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요 모습이 변해서 만들어진 게 어미모자입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에 관련되는 부수 중에서 또 재밌는 글자 하나가 그 뱀사자입니다. 이 뱀사자는 사실 그 대부분 사람들이 뱀의 상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윗부분이 머리고 밑에 부분이 꼬리가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이 뱀사자가 보면 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원래 뱀사자는 그 어머니 뱃속에는 태아의 모습입니다. 태아. 아직까지 완전히 그 사람 모습이 생기기 전에 우리 뭐 보면 뭐 올챙이처럼 생긴 그런 모습입니다. 요즘 보면 요 살포자의 상형 문자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 사람 어머니 뱃속이고 이게 뱃속에는 태아입니다. 그래서 그 살포자라는 것은 뭐 아기를 감싸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뱀사자라고 우리가 부르나 그러면 이 뱀사자 사자가 만들어진 건 어느 나라 때입니다. 근데 이 전국 시대에 간지로 사용되면서 12지 동물의 하나인 뱀과 짝이 되면서 뱀사자가 되었습니다. 예. 여기 지금 보시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해가지고 쥐, 소, 호랑이, 토끼 이런 동물하고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일종의 토테미즘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요. 전국 시대에 이런 동물하고 짝을 지었는데 그때 태아를 의미하는 상형인 뱀사자가 사자가 뱀하고 짝이 됨으로써 그냥 뱀사자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면 오자 같은 경우 말오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절구공의 모습이지 말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말의 상형은 말맞자입니다. 여기 아들 자자도 마찬가지죠. 아기의 모습인데 이게 쥐라고 표현하죠. 이 축자도 손입니다. 이건 사람의 손인데 이것이 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소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호랑이 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살이지 호랑이 모습을 합니다. 호랑이는 호랑이 호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울 글자가 하프말 흠자입니다. 하프말 흠자의 상형 문자를 보면 이 사람 인자 위에다가 사람의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하품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입을 크게 벌린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는 모습이 필요한 그러한 동작에 대부분 다 이 하품할 흠자가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면 불치 하품할 흠자에다가 입구자를 합쳤는데요. 입을 크게 벌리고 분다는 뜻입니다. 분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치주 악기를 이래 입으로 부는 걸 치주라고 하죠. 그래서 불치자 마실 음자 입을 크게 벌리고 마시죠. 먹을 식자에다 하품을 흠자 합치면 마실 음자가 되는데 우리가 음주 할 때 술을 마시는 뜻이죠. 노래할 가자 마찬가지로 하품을 흠자가 들어갑니다. 노래 부를 때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야 되죠. 예. 가수 할 때 가수 이 가자가 노래할 가자가 이 하품을 흠자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기뻐할 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을 크게 벌리고 환호한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입을 크게 벌려야 되니까요. 기뻐할 한자가 됩니다. 그럼 속일 기자 다른 사람 속일 때도 중국 사람 생각할 때는 입을 크게 벌리고 막 떠버리면서 속인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속일 기자에도 하품할 흠자가 들어갑니다. 사기할 때 기자가 되죠. 이상으로 사랑과 관련되는 부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